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6학년 2학기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입체도형의 모든 것을 다루냐? 그게 아니라 원기둥하고 원뿔만 다루는데 제목이 입체도형이거든요. 자,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전에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지만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단원 제목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왕이면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도형 전반에 대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그 2학년에 이 단원에 맞는 원과 원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용어 정의는 굉장히 많지만 어떤 분석적인 사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도형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도형 단원을 보다 보면 용어 익히기가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 물론 용어 자체의 정의가 개념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도형이 분류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도형에 대해서 왜 그런 용어가 생겼고 또 어떤 위계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이들이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우메스 강의에서는 조금 용어보다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체도형을 배우는데 입체도형 이전에 뭐가 있었죠? 네, 입체도형은 어쨌든 도형이죠. 자, 도형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네, 도형의 정의. 도형이 뭔지는 알겠는데 정의는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한마디로 모양이나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의 색깔이나 맛이나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물체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속성을 다 덜어내고 그 자체, 형태 그 자체에 집중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시각화된 것을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번 시간에 배울 뭐가 있냐면 입체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었던 평면도형이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은 그렇다 치고 평면도형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면도형. 자, 사전에 보면 평면도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면 위에 그린 그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이란 무엇이냐? 평평한 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평평하다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렇게 돌고 돌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평면도형을 정의하지 않고 삼각형, 사각형, 원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2차원 평면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와 같은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예시적 정의로 갑니다.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평면도형하고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분류를 해서 평면이 아닌 것은 입체도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물쩍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체도형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공간상에서 부피를 갖는 도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도형이란 말 쓸 수가 있고 평면하고 다른 평면이 아닌 도형이잖아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피라고 하는 속성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입체도형에는 이제 크게 또 우리 4학년 때도 했었고 5학년 때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입체도형 안에는 다면체가 있죠. 자, 다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배울 뭐가 있냐면 회전체가 있습니다. 다면체하고 회전체 어떻게 다를까요? 다면체는 평면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고 자, 회전체는 어떤 도형을 1회전해서 얻어지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도형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평면도형에서는 다각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었죠. 자, 원도 아니고 다각형도 아닌 그런 도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다각형과 원인데요. 다각형은 변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되고 자,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자, 교과서에서는 네, 컴퍼스를 한번 그린 다음에 이와 같은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체도형 안에는 다면체와 회전체가 있고 평면도형 안에는 다각형과 원이 있습니다.
그럼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면이 여러 개인 입체라고 하는 뜻인데, 자, 면이 여러 개인 입체에도 우리가 면의 개수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생긴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잠깐 그럼 이 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와 같이 생긴 거는 뭐가 되겠냐면 이런 거는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면체 맞죠? 자, 여기에도 다면체가 맞습니다. 자, 이것도 다면체가 맞는데 보니까 이 모양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뭔가 기둥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뿔처럼 생겼으니까 뿔 모양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건 기둥도 아니고 뿔도 아니니까 그냥 다면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체에서는 우리가 그 보여지는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 그 모양이 기둥 모양이면 각기둥, 그 다음에 기둥 모양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뿔 모양이면 각뿔. 자, 그 다음에 기둥하고 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각뿔대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뿔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뿔이 있었는데 윗부분을 그러니까 아래하고 평행하게 잘랐을 때 위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뿔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을 각뿔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호리병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도자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화병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형태를 단순하게 해서 원기둥과 그 다음에 또 원뿔과 그 다음에 원뿔대. 자, 이게 단가요? 원뿔대 여기 보면 대응관계를 보면은 각뿔이니까 원뿔, 각뿔대니까 원뿔대. 그런데 또 회전체 중에서 아주 특수한 회전체가 하나가 있죠. 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입체도형 쪽으로 가다 보면 각기둥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은 기둥 맞습니다. 자, 이 모양도 기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둥이 맞고, 자, 여러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가만히 보니까 옆 모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옆 모양은 다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기울어진 기둥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직각 기둥이기 때문에 옆 모양은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둥도 있고 뭐 이런 기둥도 있죠. 옆 모양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보니까 위와 아래 모양이 다르네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형의 이름을 붙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인데 사각기둥 중에서 특수하게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것이 직육면체. 이거는 좀 다르죠. 모양으로 분류를 했다가 여기는 이제 면의 개수로 6개니까 직육면체다라고 했는데 직육면체는 사각기둥 안에 들어갑니다. 직육면체 안에는 정육면체 있고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냥 쭉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삼각기둥, 뭐 사각기둥 이런 게 있고 오각기둥, 육각기둥 다 있죠. 그 다음에 각뿔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냐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그 다음에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렇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뿔대, 오각형이면 오각뿔대, 육각형이면 육각뿔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이 회전체 중에서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류 과정, 무엇이 무엇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런 걸 알아야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되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도형 안에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이 있고 입체도형 안에는 다면체와 회전체가 있다. 회전체가 아닌 것도 있어요. 교과과정 안에 있는 것만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평면도형 안에는 다각형과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면체에서는 각기둥과 뭐가 있습니까? 각뿔과 각뿔대가 있고 회전체 안에는 여기에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기둥 안에 있어서는 삼각기둥,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거 합쳐서 이것은 사각기둥이라고 하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각뿔 안에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등등등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약속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에서 정의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둡니다. 자, 그런데 수학은 위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미 배웠었던 용어를 사용해야만 되고요. 아직 안 배운 용어를 미리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가 언뜻 봤을 땐 좀 뒤죽박죽이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원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까?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 원기둥의 첫 번째 정의는 위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되어 있는 도형. 자, 원으로 되어 있는 뭐 입체 도형.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설명이 잘 된 것 같은가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을 우리가 정의하진 않았지만 뭐 그건 다 알고 있다라고 치고, 면이 서로 평행이다. 서로 평행인 거는 알고 있고 합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다. 근데 이 옆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뿔을 정의하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원뿔을 정의하려고 하면 막혀요. 여기에서 면이 하나이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원기둥을 정의를 하고 원뿔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걸 정의를 하는데 무엇을 정의를 하냐면 밑면을 정의합니다. 자, 밑면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 앞에서 정의를 말하는데 사용을 했었던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에요. 자, 그러면 윗면이면 윗면이고 아랫면이면 아랫면이지 왜 윗면이냐 왜 밑면이냐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할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높이를 정의할 거거든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원기둥에서 우리가 크기를 측정할 때 높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을 할 텐데, 높이를 재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 밑면이에요. 밑면인데 이것이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놓을 수도 있죠. 옆으로 놓아도 이것은 밑면입니다.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면이라는 뜻인데, 자, 그것을 맨 처음에 말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위와 아래에 있는 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밑면을 정의할 때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원기둥에서 서로 아까 또 평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행인 두 면, 그래요. 자, 서로 평행인 두 면이 뭔지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밑면이라고 하겠다. 그럼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죠. 자, 그런데 원뿔에 와서는 좀 또 여기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원뿔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평행인 것도 없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가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밑면은 얘기를 했지만 높이는 앞으로 얘기할 거고 이 옆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정의를 할 게 생겼는데 우리가 옆면을 정의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옆면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원기둥에서 옆면은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에요. 자, 옆면 조금 굉장히 좀 그렇죠. 옆면은 옆으로 둘러싸인 면. 자, 이게 바로 옆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맨 먼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평행이란 말도 썼으니까 서로 평행인 두 면 밑면이라고 정의해서 밑면 알았고, 그 다음 옆면 옆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 밑면과 옆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원뿔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뿔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지금 우리가 밑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밑면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밑면이 원이고, 자, 우리 옆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면이 곡면인 입체 도형. 자, 그냥 좀 당황스러울 때는 원뿔 몇 개 해놓고 이와 같은 도형을 원뿔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옆면이 곡면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조금 아까보다는 좀 구체적이에요. 밑면이 원이고 옆면이 곡면인 입체 도형.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어디에도 회전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뿔을 정의했는데 원뿔에서는 지금 밑면이 하나 있잖아요.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원뿔의 밑면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교과서에서는 정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뭐 원뿔의 꼭지점도 있겠지만 그 항상 밑면이라고 하는 거,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원뿔에서는 평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뿔에서 평평한 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림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면 그랬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하자면 평평한 면. 왜냐면 평평한 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곡면이라고 그랬으니까 평평한 면 이렇게 하면 밑면이 뭔지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은 뭐예요? 옆면은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옆으로 둘러싸인 면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면 원기둥에서의 밑면을 설명했었던 거하고 원뿔에서 밑면을 설명했었던 게 어느 정도 관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양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어서 꼼꼼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어휘력이 좀 이렇게 어휘에서 섬세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지금 서로 평행한 두 면이 나왔으니까 이 서로 평행한 두 밑면이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우리 거리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 평행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왜냐하면 이미 두 밑면은 평행하다는 것이 앞에서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원기둥에서 높이를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때 그 두 밑면 사이 거리를 잴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밑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의 의미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높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배우면서 다시 여기를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뿔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원뿔에서는 지금 두 밑면이 없고 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평평한 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뭘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꼭지점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높이를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꼭지점, 원뿔의 꼭지점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기둥에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원뿔에는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뾰족한 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뾰족한 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특별히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고 거기 원뿔의 꼭지점의 정의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원뿔의 뾰족한 점이 교과서 정의예요. 원뿔에 있어서 뾰족한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높이를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높이는 원뿔의 꼭지점으로부터 밑면 사이에 뭐예요? 거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이르는 거리. 자, 뭐 아니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서 바닥에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뭐 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쉬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도 정의가 됐고 원뿔의 꼭지점 정의가 됐어요. 자, 여기 조금 뭔가 허전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원기둥하고 원뿔 따로 원기둥 따로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도형이 모두 회전체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회전체의 관점에서 회전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회전체는 한 도형을, 저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어떤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도형이 회전체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평면 도형을, 이런 평면 도형을 1회전했어요. 자, 그랬을 때 모양을 봤더니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평면 도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날 텐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원기둥은 그냥 그 모양이 기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원기둥이었었는데, 오늘 회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직사각형을, 자, 여기다가 장소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해서 1회전해서 얻어지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 기준이 되는 선은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이 한 선분 하나를 회전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선분 하나가 바깥으로 돌면서 안은 비어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선, 회전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회전을 만드는 이 선 자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회전축이라고 봤을 때 이 선이 이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서 막 돌다 보면은 실타래 같이 생긴 어떤 그 원기둥 모양이 생기는데, 그것을 얘가 만든 거죠. 무수히 많은 이 선들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회전체를 설명할 때는 한 가지 용어가 더 필요한데, 그 용어는 무엇이냐면 모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모선은 원뿔로 치자면 여기에서 한 꼭지점에서 밑면에 있는 한 점에 이르는 선분. 자, 이것을 모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뿔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기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원기둥에서는 지금 여기서 한 점에, 얘처럼 한 꼭지점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교과서에서는 안 했고, 원뿔에 대해서 모선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기둥에도 모선이 있습니다. 이런 원기둥을 만들 때 애초에 그 모는 어미 모거든요. 어미, 그 다음에 선은 한국말로 금이니까 어미금, 어미가 되는 금, 자식을 만드는 어미금이다, 이렇게 해서 요것이 모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모선이고, 그럼 모선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도형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원래 있었던 이런 원의 일부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인데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것이 모선이 원뿔에서 있어서도 다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이것도 전개를 하게 되면, 원기둥을 전개하게 되면, 자, 윗면과 아랫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이 나오는데요. 이 선이 다 어때요? 길이가 같죠? 여기에서 이 모선들이 지나가면서 만든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모선이다. 모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기둥에도 나오고, 어떤 도형이든지 이렇게 회전체가 됐을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좀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은 우리가 회전을 했다. 이 선을 회전했다 그랬으면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초에 어떤 선을 회전을 했을 때 그 선이 모선이고, 근데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원기둥도 어떤 직사각형의 한 변을 회전을 했다. 1회전해서 얻어지는 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뿔에 대해서는 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변, 이변이어도 상관없고 이변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변을 중심으로 1회전했을 때 생겨지는 도형이 원뿔이다라고 해서 평면 도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평면 도형으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모선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도형을 회전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그냥 어떤 하나의 선을 회전을 해도 원뿔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선이 모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모선이 회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모서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회전체를 알고 나서 다시 원기둥하고 원뿔을 정의를 하게 되면 좀 정의가 좀 정교해졌죠.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을 정의할 때하고 원뿔을 정의할 때하고 동격이 아니라 원기둥 설명하면서 몇 가지 용어를 새로 배우고 그 용어를 조합을 해서 원뿔을 설명했기 때문에 좀 이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밑면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원기둥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까요? 합동인 두 밑면, 그쵸? 합동인 두 밑면과 그 다음에 옆면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밑면이 원이고가 아니라 두 밑면이 합동인 원이고 옆면이 공면인 입체도형, 이렇게 하면 또 원기둥이 또 산뜻하게 정의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밑면이냐 옆면이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물론 이렇게 똑똑한 일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습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한 번 배운 사람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배운 사람이죠. 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초등학교 과정을 정리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복습을 할 때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새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체에서 원과 원기둥에 관한 용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개도와 단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형 사이의 어떤 관계, 분류하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 원기둥의 건널비, 그 다음에 또 부피를 배울 거예요. 자, 그 이전에 그러면 건널비를 하려면 이것을 펼쳐야 되니까 이 시간에 어떤 공간적인 관점에서 펼치기, 전개도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건널비를 구하는 것은 측정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원기둥하고 원뿔에서 우리가 이런 전개도 알아보려면 가위를 잘라서 펼쳐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가장 빠른데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그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전개도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위와 아래가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인 원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펼친 그림을 전개도 그 자체, 도는 그림이고 전개는 펼쳤다 그랬으니까 펼친 그림이다. 그것을 전개도라고 한다는 것은 그 용어 자체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것을 펼쳤는데 펼친 모양이 어떻게 생길까? 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위하고 아래에 있는 두 밑면이 어떻다고요? 자,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이 원둘레가 길이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하고 맞물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 부분이 만약 톱니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둘레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이쪽 원둘레하고 길이가 같은데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기겠죠. 자, 물론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사변형으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랐을 때 생긴 모양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딱 잘라서 펼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보다는 그러니까 휴지심 같은 거 그렇게 보고 나서 이것이 평행사변형으로도 나와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자,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옆에서 이것이 단면 앞에서 딱 봤을 때 그 모양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펼친 그림을 그릴 때는 직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하고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하고 여기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 옆면의 모양은 펼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에, 자, 원뿔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겨냥도로 그렸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죠. 여기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점선으로 그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펼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원뿔의 꼭지점으로부터 밑면의 한 점에 이르는 이 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커다란 원이 있었는데 여기 한 꼭지점이에요. 그럼 이 꼭지점은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반지름이기 때문에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일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 그럼 여기에 바닥에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은 어디에 갔냐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봤을 때 이 붙이는 부분, 우리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 이 붙이는 부분은 길이가 같아야 딱 맞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길이하고, 자, 이거 톱니로 그리는 것은 서로 맞닥뜨려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딱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이 크게 되면 이쪽은 더 많이 가게 되고, 아주 크게 되면 이렇게 180도가 넘어가는 그런 부채꼴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는 원뿔의 꼭지점이었고 이건 모선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기겠죠. 원뿔을 전개했을 때 삼각형이 되지 않는 이유, 이게 삼각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선 때문에 그래요. 모선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모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돌렸는데 그것이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같아야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되게 되면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죠. 자, 그래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선의 정의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고 실제로 눈으로 봐도 맞지가 않죠. 근데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논리적인 답이 아니니까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모선은 전개도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게 다 같으려면 이 전체 원의 일부인 부채꼴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길이, 자, 이거는 호의 길인데 이거하고 이 밑면의 원의 둘레하고도 같아야지 서로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왜 같은지, 그다음 여기가 왜 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이 돼야 되는지 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회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건 우리가 회전체 중에 특수하게 원기둥하고 원뿔에 대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자, 한마디 더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펼쳤잖아요. 펼쳤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 길이는 높이가 아니고 모선이에요. 높이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개도에다가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높이는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높이가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이 단면을 다시 잘라서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개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한마디 덧붙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알아봤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면 도형을, 근데 평면 도형 안에는 점도 들어있죠. 자, 그것을 회전을 해서 나온 모양이 회전체다. 근데 1회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회전의 기준이 되는 회전축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를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어린이가 그래요. 점은 평면 도형이 맞는데 점이 회전한 것은 원인데 원은 입체가 아닌데 회전체는 입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오하죠. 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했습니다. 평면 도형을 돌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차원이 없는 거고 평면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면이라고 했을 때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에 나온 도형이 우리가 입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전체가 또 이렇게 있었는데 회전하기 전에 자, 요런 회전축이 있었고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회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는데 딱 붙여서 이렇게 해서 자,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하기 전에는
회전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모양이 한 가지만 나와요. 자, 우리가 점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쪽만 나와요. 양쪽이 안 나오고 한쪽만 나온다는 거 나중에 단면에서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회전을 했어요. 자, 회전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이런 평면들이 계속 한 바퀴를 돌아서 이와 같은 도너츠 모양이 됐습니다. 자, 좀 그리기가 그런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입체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체로 됐고, 자, 그 밑에는 이것을 회전을 했더니 안이 비어있는,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어디서 많이 봤죠? 화장실에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회전을 했더니 여기가 이제 직선이었는데 요 점 자체가, 요 점이 한 바퀴 돌아서 원을 만들고, 이 점도 한 바퀴를 돌아서 좀 작은 원을 만들고, 이 점도 한 바퀴를 돌아서 좀 큰 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나온 결과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온 것은 다 원입니다. 이렇게 회전한 모양이 나왔어요. 자, 회전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단면을 보자. 그럼 단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전축을 품는, 자, 회전축을 품는 평면으로 자른 경우, 우리가 단면의 정의를 교과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모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여지는이라고 하는 거 되게 모호하죠. 나타나는 또는 보여지는 이런 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입체가 있었어요. 자, 이런 입체가 있었으면 여기 어떤 평면이 비스듬하게 지나갔을 때 그 평면과 이 평면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말고 원뿔로 하겠습니다. 이런 입체 도형이 있을 때 비스듬하게 잘랐다면 그 평면과 이 평면의 교집합, 이 입체와, 이거 입체죠. 입체와 평면의 교집합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단면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 교집합 뭐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여지는 모양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자, 보여지는 모양이란 말은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모호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면이 훑고 지나갔을 때 지나갔을 때 겹쳐지는, 서로 부딪히는 뭐 그런 어떤 흔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전축을 품는 평면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도너츠 모양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회전축을 품는 걸로 잘랐다. 그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는 지금 이쪽에 원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 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자체는 비어 있죠. 지금 저쪽으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랐을 때 그 칼이 그 도너츠를 딱 지나갔을 때 칼에 묻은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칼을 그리면 자국이 이렇게 남잖아요. 빵 자국이. 요것이 바로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을 딱 이 회전축을 품는 평면으로 잘랐다. 자, 이거 1번, 그 다음에 수직인 것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축을 품는 평면을 잘랐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생기죠. 자, 이쪽으로만 딱 나옵니다. 이 뒤쪽은 안 지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딱 부딪히는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회전하기 전에는 한쪽만 나오고, 우리가 회전축을 품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양쪽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또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2회전하지 말고 180도만 딱 돌리면 안 됩니까? 자, 그래도 되는데, 수학에서는 조금 절약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도형으로 돌리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만 있어요. 한쪽만 있는 거 돌려서 이렇게 생겼고, 잘랐을 때는 양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품는, 수직인 거로 잘랐을 때는, 회전축에 수직인 걸로 잘랐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자르니까, 잘랐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잘랐을 때, 칼로 딱 지나갔을 때 그 칼이, 이렇게 칼에 뭐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얘가 지나갔을 때, 칼이 딱 지나갔을 때 이것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는 가운데 이제 회전축을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를 자르더라도 이쪽에서 칼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어디를 자르더라도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위에서 잘랐으면 좀 원이 크고 가운데서 잘랐으면 좀 원이 작고 그러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그 한겨레 신문 칼럼에다가 이것도 원이냐 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 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원이냐 뭐 입체냐 그런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신 수학자님께서도 그거와 관련된 메일을 주셨는데 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 이것은 그냥 원이다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축을 품는 평면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양을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는 구체물을 가지고, 특히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는 거, 야채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잘라가면서 그 단면이 모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어딘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자주 인용을 하는 건데요. 어떤 아이한테 자, 이렇게 뭐 오이가 있었어요. 이 오이가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칼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모양을 그려라 라고 했더니, 보여지는 모양을 그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서 딱 보니까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 아이는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평면과 이 입체하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스듬히 잘랐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나눠졌을 때가 아니라 얘가 이 칼이 지나갔을 때 그 모양이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아이들하고 직접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어린이 활동 영상을 준비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펼침면에 대한 거, 원뿔 때 펼침면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는 단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아,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의 전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선 따라서 딱 자르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이거를 이렇게 쫙 펼칠 거야. 네. 그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펼쳤을 때 모양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서 그려봐봐. 이거 펼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지금 다른 거야? 다른데. 다르게 그린 거야? 얘랑 얘랑은 나란한 거야? 네. 얘랑 나란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게 그린 거야? 네. 자, 한번 영훈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가위로 한번 오려서 알아보자. 요 선 따라서 한번 오려서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놓고 할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과감하게 해도 돼. 그 다음에 손으로 쭉 하고 잠깐만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손으로 뜯어도 돼요. 자, 오, 여기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잠깐만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어때? 지금 영훈이가 생각한 거랑 실제로 나온 거랑 보니까 어때? 다른 거 같은데. 어디가 다른 거 같아? 그 여기 동그라미가 응, 제가 그린 건 없고 응. 오라버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는 어때? 이 옆면은 이 선하고 이 선이 어때? 달라. 지금 얘처럼 나란해 아니면 이렇게 벌어졌어? 벌어졌어요. 벌어졌지? 네.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때?
달라요. 달라? 근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시 한번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원이 이 위에 있지? 네. 밑에도 만약에 뚜껑이 있다고 치면 네. 이 원하고 이 밑에 있는 원하고 크기는 어때요? 원의 크기가 어떠니? 달라요.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나? 자, 이렇게 보면 저 원래대로 했을 때는 이게 원래대로 있었던 거거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밑에 있는 원이고 이게 위에 있었던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원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펼쳤더니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휘었을까?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왜 다를까? 원형이어서. 원형이어서? 원형이어서 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이게 어디가 원형이어서? 옆면. 어? 이게 둥글어서? 네. 둥글어서 얘가 휜 것 같다고? 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른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위에 동그라미하고 아래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선이 바로 이 원의 둘레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선은 이 위에 있는 원의 둘레가 되잖아. 네. 그치? 네. 그런데 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란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되면 한번 잘라볼까? 똑같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 정도면은 똑같은 것 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비슷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오므려 봐봐. 어떻게 생각?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원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 위하고 여기 이 원하고 이 원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것. 다른 것 같아? 네. 얘하고 한번 비교해 봐봐. 지금 옆면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똑같게 했더니 네. 위에 있었던 원하고 밑에 있었던 원의 크기가 아까처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니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재서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 옆에를 봐봐. 옆에를 보면 얘는 얘하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완전한 원통인데 얘는 위가 좀 더 벌어진 원통. 얘는 위가 좀 벌어진 원통이라서 네. 얘를 펼치면은 아까처럼 얘를 펼쳤을 때는 이만큼 더 크다는 거지. 네. 그럼 아래가 좁고 아래가 좀 짧고 위가 더 길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말면 위에는 큰 원이 나오고 밑에는 작은 원이 나온다는 거죠. 네. 종이컵 많이 봤지? 네. 근데 이거 펼쳤을 때 이렇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 야채가 있어요. 네. 야채가 있는데 자, 한번 이걸 한번 잘라볼까? 자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단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네. 이걸 어떻게 잘라야 원이 나올까? 어떻게 자르면 원 모양이 나올까? 단면이 어떤 방향으로 자르면? 가로로? 네. 이렇게 있으면 이쪽. 그걸 우리는 대칭축의 수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대칭축은 어디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데가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의 대칭축이랑 수직으로 자르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영훈이가 말한 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 그랬더니 단면의 모양이 나왔지. 네. 단면을 한번 여기다가 찍어볼까? 이렇게 해서 찍었잖아요.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자. 이걸로 그려보자. 이쪽에 내가 줄게. 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면이 단면이라는 거지? 네. 단면이 원 생각했었던 대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직사각형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직사각형? 단면이 직사각형인 모양으로 한번 자르면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이쪽으로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대칭축을 품는 평면이라고 그래. 자,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 대칭축을 품는 평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대칭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 대칭축을 품는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잘랐어요. 그러면 종이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나간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칼이 지나간 자리지. 네. 그래서 양쪽을 딱 찍었잖아요. 찍어서 딱 펼쳐봤더니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대고. 자, 그러면 단면이 무슨 모양? 직사각형 나왔어요? 네. 뭐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어. 자, 뭐 그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무가 있는데 이걸로 삼각형이 나오게 자를 수 있을까? 이걸로? 이렇게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직사각형. 이렇게 자르면 직사각형. 그럴 것 같지? 네. 그럼 삼각형이 나오기도 자를 수 있어? 이쪽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쭉 잘랐을 때 이렇게 딱 펼치면 삼각형이 나올 것 같아요? 상상해봐. 이거를 쭉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자르는 거야. 딱 잘랐을 네. 때 딱 펼치면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나올 것 같지? 네. 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잘라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직선이고 이 옆이 직선이지. 네. 그 다음에 이 옆에도 직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면하고 평행하게 여기 이렇게 자리가 나오겠지. 네. 자, 그렇게 보면 딱 잘랐어. 무슨 모양이 나온다고? 직사각형이 나올 것 같아, 그쵸? 네. 삼각형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없을 것 같다고? 삼각형이 나오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지. 이렇게 자르면 어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선생님 자르는 거 잘 봐봐. 이렇게 잘랐어. 어떻게 됐어? 단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이요. 삼각형 보여요? 네. 여기 이미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보이지? 이렇게 생겼잖아. 네. 단면이 삼각형 맞네. 그래. 이렇게 해서 삼각형도 나왔고, 또 다른 도형 뭐 없을까? 삼각형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지. 여기서 보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자르는데 옆에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그러면 내가 이 선대로 한번 잘라볼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이 어때요? 삼각형 나왔나? 나와요. 삼각형 나오지. 네. 근데 여기 약간 뭉툭했거든? 선생님이 각도를 조금 조정하면 다른 도형도 나올 것 같아. 다른 도형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해보자. 다른 모양, 오각형도 나올 수 있을까? 오각형? 아니면 사다리꼴? 사다리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대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비스듬히 잘랐을 때 사다리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각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요. 옆에를 어느 선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한번 잘라봐봐. 그건 무니까 잘 잘라질 거야. 손 잡고
생각했었던 방향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 그냥 내려서 하는 거야? 아니면 옆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자르는 거야? 그냥 내려서. 그냥 내는 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도와줄게요. 이렇게 된 거지? 네. 자, 한번 펼쳐봐봐. 어때? 그냥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래, 그럼 다른 방향으로 좀 잘라보면 어떨까? 집에서 이런 거 안 잘라봤지 많이. 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이쪽이 잘 안 나오네. 얘가 있잖아. 네. 이쪽으로 자르고 잠깐만. 이 선으로 자르면 여기는 좀 짧지 이게. 네. 그다음에 비스듬히 가서 바닥에는 이쪽을 좀 지나가게 자르면 어떨까? 자,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자, 여기 잘 봐봐. 이쪽에서 내리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내리잖아. 네. 내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나올 것 같지? 네. 왜냐면 윗변하고 밑변하고 길이가 같고 옆에가 나란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위에 변하고 밑에 변하고 크기가 어때요? 달라요. 크기가 다르지? 네. 여기는 지금 옆에가 잘려서 그런데 자, 얘가 같은 경우에는 옆에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나왔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아, 사다리꼴이. 여기는 짧지? 네. 여긴 어때요? 길지? 옆에가 이렇게 돼 있지? 사다리꼴도 나올 수가 있네. 네. 오각형도 나올 수가 있고 육각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행하게만 자르지 말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자르면서 각도 조절을 잘 하면 그래. 집에 가서 많이 해봐. 네.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 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 무를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원이요. 이건 완전히 원은 아니지 지금. 약간 좀 네. 꾸불꾸불하게 생겼지. 그렇게 나올 것 같죠? 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직사각형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직사각형이 나오게 자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방향을 생각해봐.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나 없나?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라볼까요? 어때요? 직사각형 나왔어? 근데 얘가 약간 그 무가 완전히 똑같지 않고 옆으로 퍼졌으니까 그랬을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네. 여기 나란하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원기둥이 되잖아요. 네. 자, 원기둥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자르면 뭐라고? 원이요. 원. 이렇게 자르면 직사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면서 이 밑에까지 여기는 요만큼 자르고 밑에는 좀 넓게 이렇게 샥 갈라갔어. 그럼 뭐가 될까?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나올 것 같죠? 네. 또 다른 모양도 있을까? 직사각형 나왔고 원 나왔고 사다리꼴 나왔고 또 다른 모양도 있을까? 잘 모르겠네. 한번 만약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쭉 저쪽으로 자르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저쪽으로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삼각형. 삼각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에서 자, 삼각형인가 아닌가 보자. 자, 삼각형이에요? 네. 삼각형이야? 위에가 어때? 약간 둥그런. 이게 이렇게 생기는 타원 모양의 반조각처럼 생겼네? 네. 뾰족하진 않지. 네. 예. 얘가 뾰족하려면 원뿔에서 가운데를 잘라야 돼요. 얘가 옆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둥글잖아, 옆에가. 네. 둥글어갖고 얘를 잘라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쪽에서 납작하게 더 잘랐다. 자, 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랐다. 그랬을 때도 삼각형은 아닌 거지. 알겠어요? 네.